네, 안녕하세요. 당근페이 데이터 플랫폼 구축기라는 제목으로 발표하게 된 김탄이라고 합니다. 발표 준비로 지난 몇 주 동안 좀 바쁘게 지내가지고 피곤했는데 와주신 여러분들의 눈빛을 보니까 오늘 여러분들께 제 경험을 들려드릴 수 있게 되어서 진짜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이 발표를 계기로 앞으로 업계에 계신 많은 분들과 네트워킹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당근에서는 모건으로 불리고 있어요. 당근페이에서 일한 지는 한 6개월 정도 되었고요. 당근에는 저와 마음이 맞는 분들이 많아서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일하고 있어요. 당근페이는 21년 3월 법인 설립을 시작으로 9월 전자금융업 라이센스를 취득하고 22년 2월 중고거래 송금 기능을 오픈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당근머니 하나 체크카드 출시했는데 아직 발급받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3% 적립 혜택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당근은 작년 기준 3,600만, 최근에는 3,900만을 달성했다고 하던데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 흑자 전환도 하고 글로벌로도 성장하고 있어요. 당근페이도 당근의 성장에 힘입어 빠른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회사 1호 데이터 엔지니어로서 어떤 고민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고민 속에서 데이터 민주화라는 방향성을 어떻게 설정했는지, 마지막으로 이 방향성을 기반으로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나간 여정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해요. 너무 디테일한 기술 이야기보다는 스토리 위주로 담았으니 편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여기에 회사에서 혼자 데이터 엔지니어링 업무를 보고 계신 분이 계실까요? 아무도 없으시군요. 그래도 한번 저랑 상상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1호 데이터 엔지니어로 회사에 합류하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회사의 데이터를 잘 부탁드립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놓였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1호 데이터 엔지니어로 합류하게 되신다면 곧 깨닫게 되실 거예요. 정말 많은 권한과 책임이 뒤따르게 된다는 걸요. 왜냐하면 데이터는 전사에 걸쳐 모든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신중한 결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데이터를 통해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싶었어요. 약 10년 정도 제가 겪은 데이터 조직의 업무는 대부분이 데이터 관련 요청과 처리의 반복이었어요. 데이터 분석을 하고자 하는 유저 입장에서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원하는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데이터를 얻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어렵고 복잡하고 또 오래 걸리죠. 데이터를 구했다고 하더라도 데이터를 이해하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예요. 각 컬럼이 무슨 의미를 지니는지 알기 어렵죠. 새로운 테이블과 붙여야 하면 어떤 테이블과 어떻게 붙여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붙이고 났더니 데이터 가공도 필요하고 어찌저찌 진짜 원하는 데이터를 얻었지만 뭔가 이상하네요. 데이터 품질이 나쁠 수도 있고 쿼리가 잘못됐을 수도 있고 시각화가 잘못됐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좀 공감이 되시나요? 안 되시나요? 그래서 우리는 데이터 팀에 요청해요. 다양한 요청이 데이터 팀으로 쏟아지죠. 하지만 모든 요청을 데이터 팀에서만 처리한다면 당연히 병목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이로 인해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비즈니스 민첩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더군다나 저는 혼자 일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예상할 수 있었어요. 이 모든 요청들을 감당해야 할 상황이 근시일 내에 올 거라는 걸요. 이러한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 데이터 팀이 정말 일을 잘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단순히 이를 인력 확충이나 기술 도입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데이터 민주화라는 방향성을 설정하게 되었어요. 데이터 민주화라는 단어에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 낯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데이터 민주화는 단순히 아무나 데이터를 접근할 수 있다는 개념보다는 데이터를 바라볼 때 편리함을 느낄 수 있도록 툴과 문화를 결합하는 것이에요. 이를 통해 데이터가 특정 부서나 소수 전문가에게만 제한되지 않고 조직 전체가 데이터를 활용해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돼요. 데이터가 독점되지 않으면 각 팀은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데이터 팀은 고부가 가치 업무에 집중할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조직 전체의 데이터 활용 능력이 강화돼요. 데이터 민주화를 위해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접근성이에요. 데이터가 특정 팀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모든 구성원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조직 전체가 더 빠르게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하지만 접근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데이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이 제공되어야 누구나 데이터를 올바르게 해석하고 활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모두가 동일한 품질의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해요. 데이터 품질이 떨어지면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제공은 필수예요. 자유로운 데이터 접근은 중요하지만 민감한 데이터는 보호되어야 해요. 적절한 권한 관리와 보안 조치가 필수적이에요. 마지막으로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 문화를 구축해야 해요. 구성원이 데이터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스스로 데이터를 활용하는 환경이 필요해요. 데이터 민주화는 누구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실현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은데요. 조직 전체의 공감과 참여가 필요해요. 회사가 크고 잘 조직화되어 있을수록 각 팀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기는데요. 어쩌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러한 현상은 작은 스타트업에서도 일어날 수 있어요. 서비스 팀이 갖고 있는 여러 문제는 데이터 관점에서 접근하면 쉽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긍정적인 문제 해결 경험이 쌓이면 다음과 같은 선순환 사이클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이걸 데이터 활성화 사이클이라고 정의했는데요. 각 조직에서 비효율을 인지하고 데이터를 활용해 개선하고 이를 통해 인사이트를 도출해요. 그리고 가치를 실현하고 여러 팀이 데이터 품질 강화와 더 나아가 정책 수립에 동참하는 거예요. 이를 포함하는 더 큰 개념의 용어가 있죠. 바로 데이터 거버넌스인데요. 저희가 그리는 데이터 거버넌스는 전사 모든 조직이 함께 만드는 것이에요. 이를 실현하기 위해 데이터 거버넌스 위원회를 제안했어요. 데이터 팀, DBA 팀, 보안 팀, 그리고 각 서비스의 데이터 오너십을 가진 구성원들이 모여 전사 관점에서 데이터 정책을 수립하고 문화 조성과 전파에 기여하는 것이에요. 이를 통해 데이터 민주화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어요. 당근페이 데이터 파트는 데이터의 전문성과 조직 내 문화적인 기반을 토대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고 견고한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어요. 이를 통해 데이터 활용을 가속함과 동시에 데이터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비즈니스에 실질적인 임팩트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어요.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는 과정은 단순하지 않았지만 처음부터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진행해 왔어요. 지금부터는 그동안 어떻게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왔는지 그 과정을 하나씩 공유해 드려 볼게요. 첫 번째 단계는 요구사항 파악이에요. 각 단계에서는 회사가 데이터 분석을 통해 얻고자 하는 목표와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명확히 정의해요. 이를 통해 각 부서와 협력해 필요한 데이터와 도출하고자 하는 인사이트를 파악해요. 두 번째 단계에서는 요구사항을 충족할 데이터 소스를 찾아내고 이를 어떻게 통합할지 계획을 세워요. 데이터베이스, 외부 API, 로그 데이터를 식별하고 ETL 파이프라인을 설계해 데이터의 흐름과 변환 과정을 정의해요. 세 번째 시스템 아키텍처 설계 단계는 데이터 플랫폼의 핵심 구조를 설계하는 중요한 단계예요.
요구사항과 통합 계획을 기반으로 데이터 처리, 저장, 분석 흐름을 구체화해요. 이후 이 설계를 바탕으로 적합한 기술 스택과 인프라를 결정해 실제 시스템을 구축해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다뤄볼게요. 시스템이 완성되면 데이터를 분석하고 시각화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요. 그리고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이상 징후를 빠르게 감지해 안정적인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해요. 끝으로 데이터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데이터 보안과 규제 준수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요. 이 7단계를 통해 회사의 데이터 플랫폼을 효과적으로 구축할 수 있었어요. 먼저 요구사항을 취합하기 위해 각 팀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당근페이에는 데이터 엔지니어는 없었지만 데이터를 보기 위한 파이프라인과 분석 환경은 존재했어요. 하지만 이 환경은 분석하는 유저에게 불편을 주었고 다양한 요구사항이 쏟아졌는데요. 이를 정리해보니 크게 데이터 수집, 데이터 조회, 그리고 분석 환경에 대한 요구로 나뉘었어요. 이와 함께 현재 시스템을 파악하는 작업도 필요했는데요. 기존 파이프라인은 다음과 같았어요. AWS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서비스를 통해 각 서비스 팀의 DB를 매일 또는 매시간 플로드해서 S3에 저장했어요. 이후에 람다로 데이터를 읽어서 간단한 전처리를 거친 후 다시 S3에 저장했어요. 저장된 데이터는 아테나를 통해 조회를 했고 조회 쿼리는 모두 원본 데이터를 집계하는 형태로 리데시에 작성되어 있었어요. 이 시스템에는 몇 가지 단점이 존재했는데요. 첫째로 플로드로 인해 DB에 많은 부하가 발생했어요. 테이블 크기가 점점 커지면서 특정 시점부터는 아월리 배치가 1시간 안에 끝나지 않았어요. 또한 DMS는 한정된 데이터만 수집할 수 있어서 확장성에도 한계가 있었어요. 두 번째로 AWS 람다를 데이터 전처리에 사용하면서 서버리스 아키텍처의 한계로 제약이 발생했어요. 특히 한정된 실행 시간은 긴 배치 작업에 적합하지 않았고 병렬 처리와 확장성도 제한적이어서 대규모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셋째로 S3에 저장된 데이터는 스키마가 고정되어 있지 않아서 스키마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복잡한 데이터 가공도 할 수 없었어요. 또한 아테나는 타 솔루션에 비해 분석 속도가 느리고 특히 실시간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데에도 한계가 있었어요. 다음으로 어떤 데이터 소스가 있는지 확인해 보니 크게 4가지 정도로 나뉘었는데요. 당근페이 인프라에 이미 존재하는 DB 데이터와 서버 이벤트, 그리고 당근 마켓 인프라에 있는 유저 행동 로그와 당근 서비스 데이터였어요. 당근페이에서는 금융 데이터와 관련된 중요한 데이터가 발생하고 있었고 당근 마켓에서는 사용자 활동 로그와 서비스 데이터를 포함한 방대한 정보가 쌓이고 있었어요. 이 데이터를 잘 통합해 관리하고 단일 진실원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었어요. 제가 합류했을 때 당근페이는 AWS 클라우드에서 모든 서비스를 운영 중이었고 인프라는 테라폼 코드로 관리되고 있었어요.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서 다양한 컴포넌트들을 직접 설계하고 운영해야 했기 때문에 별도의 AWS 계정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테라폼과 매니지드 쿠버네티스 솔루션인 아마존 EKS를 중심으로 인프라를 구성했어요. 여기에서 보여지는 아키텍처는 당근페이 데이터 플랫폼을 구성하는 주요 기술 스택을 간략하게 요약한 그림인데요. 플링크, MSK, 레드시프트, 아이스버그 등 다양한 도구들이 각기 다른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전체적으로 통합된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성하고 있어요. 이 기술 스택을 통해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수집, 저장, 처리하고 분석에 필요한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었어요. 이제부터 각 기술을 선택의 배경과 왜 해당 솔루션들이 당근페이에 최적화된 선택이었는지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데이터 플랫폼의 중요 요소 중 하나는 다양한 데이터 소스를 처리하는 파이프라인이에요. 당근페이는 데이터의 실시간 처리와 대량의 배치 처리를 모두 만족시켜야 했어요. 이유는 실시간 분석이 필요한 송금 결제 트랜잭션 데이터와 분석 주기를 길게 가져가도 되는 대규모 데이터가 공존했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람다 아키텍처를 선택했어요. 당근페이 데이터 플랫폼은 람다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배치 데이터와 실시간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어요. 배치 계층에서는 대규모의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속도 계층에서는 실시간 데이터를 빠르게 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해요. 하지만 람다 아키텍처에는 몇 가지 단점이 있는데요. 배치 계층과 속도 계층을 병행 운영해야 하므로 시스템 복잡성이 증가하고 코드 중복과 시스템 운영 비용이 증가하게 돼요. 또한 각 계층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통합에 어려움도 있죠. 저는 혼자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향후 팀이 확장되더라도 기술 스택의 복잡성을 관리하기 위해 신중하게 접근했어요. 새롭고 다양한 기술의 도입보다는 운영 복잡성을 최소화하면서 유지 보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기술 스택을 최대한 단순하게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어요. 또한 모든 시스템을 쿠버네티스 기반에서 통합 운영하여 일관된 인프라 환경을 유지하도록 했어요. 배치 계층에서는 아파치 스팍을 중심으로 데이터 처리를 효율화했어요. 스팍은 대규모 데이터를 분산 처리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고 커다란 커뮤니티와 다양한 오픈소스 커넥터를 제공하고 있어 확장성과 성능 면에서 가장 적합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더불어 카펜터와 스팟 인스턴스를 적극적으로 사용해 자동으로 리소스를 최적화함으로써 운영 비용 절감에 주력했어요. 이를 통해 리소스 사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도 안정적인 배치 처리가 가능하도록 구성했어요. 속도 계층 또한 플링크로 일어나야 통합된 실시간 데이터 처리를 구현했어요. 카프카 스트림즈나 카프카 커넥트 같은 대안도 고려할 수 있었지만 플링크에 대한 운영 경험이 충분하다면 시스템 성능과 가시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어서 추가적인 기술 도입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했어요. 이를 통해 기술 스택을 간소화하고 유지 관리 복잡성을 크게 낮출 수 있었어요. 더불어 배치 계층과 마찬가지로 카펜터와 스팟 인스턴스를 적극 사용하여 인프라 비용을 최적화했어요. 이를 통해 리소스 사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도 안정적인 실시간 데이터 처리가 가능하도록 구성했어요. 서빙 계층에서는 DBT와 아마존 레드시프트, 아이스버그를 중심으로 데이터 처리와 분석을 효율화했는데요. DBT는 SQL 기반으로 데이터 변환 작업을 코드화하고 테스트 기능을 통해 데이터 파이프라인의 신뢰성을 보장하며 유지 보수를 간소화했어요. 레드시프트의 스트리밍 인제스천, 데이터 쉐어링, 서버리스 기능을 통해 배치 계층과 속도 계층에서 유입되는 데이터를 유연하게 통합하고 비용 효율성을 극대화했어요. 아이스버그는 스냅샷 기반 버전 관리로 데이터 업데이트와 삭제 작업을 빠르고 안전하게 처리했어요. 파티셔닝과 메타데이터 관리를 통해 쿼리 시 데이터 스캔 범위를 최소화하여 높은 성능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이를 통해 데이터 정합성을 유지하면서도 관리 효율성을 크게 개선할 수 있었어요. 잠깐 쉬어가는 측면에서 퀴즈를 하나 내보도록 할게요. 앞서 설명드린 배치 계층, 스피드 계층, 서빙 계층에서 활용된 다음 세 가지 기술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네. 네. 정답. SQL 맞습니다. 데이터 파이프라인 설계 초기부터 저는 데이터의 연동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는데요. 데이터가 쉽게 연동될 수 있어야만 진정한 의미의 데이터 민주화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해답이 바로 야물과 SQL이었는데요. 제가 구상한 최종적인 데이터 파이프라인의 형태는 셀프 서비스가 가능한 시스템이에요. 사용자가 셀프로 데이터를 연동할 수 있고 데이터 팀은 이러한 기능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이러한 셀프 서비스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아키텍처 설계 단계에서부터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 속도 계층에서는 플링크의 데이터 스트림즈 API와 SQL API를 적절히 추상화하여 소스와 싱크에 맞게 커넥터를 구현했어요. 이를 통해 야물과 SQL만 작성하면 실시간으로 데이터 파이프라인이 구성되도록 했어요. 이러한 구조는 확장성과 유지 보수성을 크게 개선하면서 데이터 연동과 처리를 간소화한 셀프 서비스 모델을 실현할 수 있게 해주었어요.
배치 계층 역시 속도 계층과 유사한 철학을 기반으로 설계되었어요. 스팟과 DBT를 중심으로 추상화 계층을 구축하고 에어플로우와 통합하여 파이프라인을 자동화했는데요. 이를 통해 야물과 SQL만 작성하면 배치 파이프라인이 동적으로 생성되도록 했어요. 덕분에 데이터 파이프라인의 정의와 실행이 단순해졌고 유연하고 확장성 있는 배치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어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DBT 모델 SQL과 함께 야물 파일에 간단한 스케줄링 정보만 추가 작성해주면 되는데요. 보시는 코드에서 에어플로우 메타데이터에 작성된 정보를 바탕으로 자동으로 에어플로우 덱이 생성되고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구성했어요. 사용자가 에어플로우를 모르더라도 마음껏 원하는 DBT 모델을 원하는 시점에 스케줄링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렇게 만들어진 테이블들은 복잡한 상하위 스트림을 가지게 되고 서로 다른 스케줄 인터벌을 갖게 되는데요. 사실 사용자가 이런 모든 부분들을 고려해서 DBT 모델을 작성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요. 저희는 DBT 모델 컴파일 시 생성되는 매니페스트 파일을 파싱하여 이를 통해 자동으로 의존성을 파악하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소스를 기반으로 테이블이 생성될 수 있도록 했어요. 궁극적으로 이렇게 설계와 구현을 기반으로 당근페이는 완전한 셀프 서비스로의 준비가 되었어요. 사용자는 UI에서 설정을 마치고 버튼을 누르면 설정이 야물과 SQL로 변환되어 실시간 파이프라인 또는 배치 파이프라인이 생성될 수 있게 되었어요. 말은 쉬워 보이지만 이러한 셀프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스트림 앱 추상화, DBT 모델 설계 원칙에 기반한 에어플로우 대그 설계 등 치열한 고민을 했는데요. 해당 내용은 당근 기술 블로그를 통해 더 자세히 공유드려 보도록 할게요. 셀프 서비스는 일반 유저를 위한 것이라면 데이터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고도해 나가기 위해서 개발하고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했어요. 이를 위해 에어플로우 개인 개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개발자도 활발히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자 했는데요. 개발자는 자신만의 독립된 환경을 생성하여 각자의 작업이 다른 팀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테스트와 협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어요. 개인 개발 환경을 손쉽게 생성할 수 있도록 에어플로우 웹 UI에 커스텀 뷰를 생성하고 Git과 연동하여 동적으로 쿠버네티스 네임스페이스를 생성하고 그 안에 에어플로우 헬름 차트를 배포할 수 있도록 했어요. 서빙 계층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두 가지 목표는 단일 진실원을 보장하는 것과 셀프 서비스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었어요. 데이터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사용자들이 직접 데이터에 접근하고 분석할 수 있는 셀프 서비스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운영의 효율화를 극대화하고자 했어요. 이러한 접근 방식은 데이터 팀의 의존도를 낮추고 다양한 비즈니스 요구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데이터 웨어하우스 모델링에 각별히 신경을 썼는데요. 특히 데이터 통합, 거버넌스, 셀프 서비스에 집중했어요. 실시간 데이터와 배치 데이터를 통합하여 일관된 단일 진실원을 제공하기 위해서 레드시프트 스펙트럼과 스트리밍 인제스션 기능을 활용해 머티리얼라이즈드 뷰와 테이블을 조합한 실시간 데이터 그리고 배치 데이터를 통합한 테이블을 만들었고요. 이를 통해 필요시 모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게 되었어요. 또한 레이크하우스 메달리언 아키텍처를 차용해 웨어하우스 논리적인 레벨을 정의하고 총 5개의 레이어를 통해 데이터 접근 권한 관리를 세분화했어요. 각 단계에서는 하드 비즈니스 룰과 소프트 비즈니스 룰을 체계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데이터가 처리되는 모든 단계에서 일관성 있는 비즈니스 규칙이 적용되도록 했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데이터 거버넌스 위원회에서 정의된 비즈니스 규칙이 이 단계에서 적용되게 돼요. 이로써 데이터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보장하는 단일 진실원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어요. 또한 데이터 가공의 셀프 서비스화를 위해 DBT와 통합했는데요. 이를 통해 데이터 엔지니어뿐만 아니라 분석가와 비즈니스 사용자들도 손쉽게 데이터를 변환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어요. 이러한 통합을 통해 데이터 모델링과 처리의 자동화, 일관된 데이터 변환 로직 적용, 그리고 운영 효율성 측면에서 큰 이점을 얻을 수 있었어요.
끝으로 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만들어진 긍정적인 문제 해결 경험들과 당근페이 데이터 플랫폼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해요. 저희는 데이터 플랫폼을 기반으로 효율적인 데이터 분석과 실시간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했고, 이를 통해 비즈니스 전반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냈어요. 발표 초반부에 데이터 민주화로 가려면 문화적인 기반이 마련되어야 하고, 그러려면 여러 서비스 팀에서 데이터 기반의 긍정적인 문제 해결 경험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데이터 플랫폼을 정식으로 런칭한 지 불과 한 달 남짓 되었지만 벌써 긍정적인 사례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첫 번째로 소개드릴 사례는 데이터를 활용해 머니 결산 과정의 비효율을 개선한 사례예요. 당근페이에는 매월 재무 결산이라는 작업을 위해 결산 스레드를 오픈하는데요. 각 담당자들이 거래 데이터를 추출하고 재무실에 공유해주고 있어요. 재무실에서는 해당 데이터를 받아서 스프레드시트에서 재무 데이터 집계를 수행하고 있어요. 이 결산 작업은 매일 스프링 배치를 통해 MySQL에서 데이터를 처리하고 있어요. 사실 데이터 가공이라기보다는 데이터를 보기 쉽게 중간 테이블로 옮기는 작업에 가까워요. 데이터를 옮길 때는 하나의 통합 쿼리를 사용했는데, 새로운 거래 유형이 추가될 때마다 각 담당자들로부터 쿼리를 받아 코드를 수정하고 재배포하는 과정이 매우 번거로웠어요. 또한 MySQL의 부하를 고려해 쿼리 작성에도 제약이 많았죠. 결산 담당자들도 각기 다른 채널의 정보를 별도로 취합해야 해서 결산 과정이 비효율적이었어요. 이를 데이터 기반으로 접근하면 매우 간단해져요.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모든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데이터를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어요. 새로운 결산이 필요한 경우 이미 구성된 데이터를 조합하여 결과를 만들 쿼리만 추가하면 돼요. 결산 담당자는 하나의 채널을 통해서 결산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어요.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내용은 실시간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활용해 사기 탐지 과정의 비효율을 개선한 사례예요. 당근페이 FDS 팀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사기를 탐지해내는 기능을 개발하고 있었어요. 사기를 탐지해내기 위해서는 여러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획득해야 했는데요. 그래서 각 서비스의 데이터 전송을 위한 API 개발을 요청하고, API 개발이 완료되면 비로소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었어요. 이 과정은 여러 조직의 노력이 함께 들어갈 뿐만 아니라 서비스들이 간결합되어 장애에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었어요. 이를 데이터 기반으로 접근하여 매우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었는데요. CDC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변경 사항을 실시간으로 캡처하고 별도의 API 요청 없이 카프카를 거쳐 오픈서치에 필요한 데이터를 정확히 전달할 수 있었어요. 이를 통해 기존의 복잡한 API 의존성을 제거하고 각 서비스 간의 결합도를 낮추어 장애에 대한 내성을 높였어요. 또한 새로운 데이터가 필요할 때는 야물과 SQL만 작성하면 추가 데이터를 쉽게 수집하고 처리할 수 있게 되어 개발 속도와 유연성을 크게 향상시켰어요. 이 개선된 아키텍처는 향후 머신러닝 도입을 통해 실시간 예측을 지원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구조로 확장할 수 있게 되었어요. 실시간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측 모델을 운영하고 빠르게 분석 및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더욱 정교한 사기 탐지가 가능해질 예정이에요. 지난 6개월 동안 구축된 당근페이 데이터 플랫폼은 이제 걸음마를 시작했다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하는 다음 미션은 데이터를 인사이트로 매끄럽게 연결하도록 돕는 거예요. 데이터에서 도출된 인사이트는 모든 기업의 중요한 차별화 요소이고, 이를 통해 제품의 기능과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개선할 수 있어요. 특히 이 과정에서 AI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이 자료는 매우 잘 알려진 자료 중에 하나인데, 구글 스컬리 연구진의 분석에 따르면 ML 모델을 프로덕션 단계까지 도달시키는데 95%가 데이터 엔지니어링 작업에 소요되고, 실제 ML 코드 작업에는 5%만이 사용된다고 해요. 이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데이터 처리와 준비에 사용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죠. 하지만 현재 수집되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는 일관성과 표준화 측면에서 아직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는
메타데이터 카탈로그 서비스를 구축하는 데 집중할 거예요. 현재 여러 상용 솔루션과 오픈소스 도구들이 있지만 저희는 무엇보다도 신뢰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해요. 그리고 이 메타데이터 카탈로그 서비스는 단순 데이터의 관리를 넘어서 AI가 당근페이 비즈니스를 이해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거예요. 앞으로 당근페이는 AI를 활용해 더 빠르고 정확한 인사이트를 도출해내는 다양한 데이터 프로덕트를 만들 거예요. 요약하면 데이터에서 인사이트로 이어지는 과정을 매끄럽게 하여 사용자가 데이터에서 가치를 추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저희의 다음 목표예요. 내년에는 데이터 민주화에 더 가까워진 데이터 플랫폼과 진보된 인사이트 도출 과정을 보여드릴 수 있기를 기대하며 발표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